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와 그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를 코너에 몰린 푸틴 대통령,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략 핵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그 폭격기가 동원되지 전에도 마리우폴 90%가 모두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푸틴이 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전략 핵 폭격기를 동원해서 마리우폴을 또다시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했을까요? 핵 무기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의 모든 무력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러시아의 가장 자랑하는 국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미사일 2발에 의해서 침몰되었습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스크바 함도 그렇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순양함이나 이지수함이나 엄청난 무력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그 전단이 들어올 때는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는 잠수함이 3-4척이 따르고 이지수함,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항공모함을 보호합니다. 한 개의 나라의 이 공군력과 맞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 비행기가 80대 실으면 최신의 비행기들 80대가 실으면 우리나라보다 비행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겨우 F-35를 40대 들여온다고 하는데 아직 다 들여온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80대의 F-35와 맞먹는 그런 최신의 전투기들이 그 랩터라고 불리는 F-22까지.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 공격받아서 침몰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올 때는 미사일함인 이지수함, 구축함, 순양함, 핵잠수함까지 밑에 바다 밑에서 공중까지 보호하는 미사일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것을 탐지해서 요격 미사일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미사일들이 그 미사일을 날아가는 걸 파괴합니다. 미사일 디펜스라는 이 미사일 방어청에는 이미 미국의 항모 전단들에는 다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함에도 바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넵튠이라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그 미국이 만들거나 나토가 만든 것도 아닌 프랑스나 영국이 만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넵튠이라는 지대함 미사일의 2발에 의해서 깨져나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함이 침몰한 것은 러시아 전력에서 가장 수치로 났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나 이 국방부는 급기야 여기서 미사일에 맞아서 깨진 거 침몰한 것이 아니라 이 포탄 창고에 불이 나서 포탄이 터지면서 침몰했다고 둘러대고 있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미사일에 맞은 것보다 더 큰, 더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정확히 미사일에 의해서 격침됐다는 것이 미국에서 벌써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확인이 됐고, 이제 러시아는 급기야 그걸 보복하느라고 키우 외곽에 대한 이 넵튠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공장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폭파시켰다고 하죠. 여러분, 러시아 국방부나 푸틴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키우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러시아 푸틴은 무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우크라이나 본토인 마리우폴을 초토화시켜버렸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넓으나 넓은 러시아 본토를 어디에 공격하러 하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가 그야말로 그걸 빌미로 핵무기든 화학무기든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까 봐 본토는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약소국가의 이 참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네 키우 바로 옆에 하리키우, 마리우폴과 같은 중요 항구 도시가 초토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일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두 마리우폴 시민들 수만 명이 희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 못하는 우크라이나, 더 큰 공격을 당할까봐, 핵무기로 공격을 당할까봐 본토는 공격 못하는 우크라이나,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시 핵무기 약 100기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마리우폴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90%를 파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100기를 모두 러시아로 쏘아버렸다면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를 비롯한 이런 몇 개의 도시만 날아가 버리면 러시아는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약소민족, 약소국가의 슬픔이, 참담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번 러시아의 침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도 여기에
북한과 또 북한 뒤에 있는 러시아, 중국과 이 대결에서 만에 하나 유사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본토, 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레닌그라드죠. 이런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함을 보여줄 때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대칭 전략 무력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10분 만에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에 하나라 전술 핵무기라도 쓰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해체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핵무장 도미노,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려는 이런 국가들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옥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핵을 그 중에 한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게 된다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프랑스 영국도 어떤 나라가 핵을 가져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굴종을 하면서 끌려다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가 들어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국방,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71%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